100만 폐업 시대라는 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100만 폐업 시대인 거지, 공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폐업을 하든 말든, 잘 나가는 사람이 2호점, 3호점, 100호점은 늘리든 말든, 저희는 올바른 입지에 괜찮은 상권에 공실만 없는 곳에 잘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쭉 설명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 100만 폐업 시대 상가는 진짜 끝난 걸까? 상가 투자 무섭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면 기회입니다. 네. 상가 사면 상가집 된다고 누가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네. 요즘에 뉴스가 되게 무서워요. 언론사에서도 어떤 어그로성 타이틀을 걸어야 또 조회수도 나오고 시청자가 나오니까 100만 폐업 시대, 조금 더 과격하게는 110, 120만 폐업 시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뉴스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공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실이 많은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공실이 없는 핵심 요지의 상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삼본역 아시죠? 네, 네. 일기신도시. 삼본역 앞에 한 평의 월세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80만 원입니다. 한 평에. 한 평이요? 네, 한 평에 80만 원입니다. 그럼 10평이면 800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계역으로 가보시면, 범계역은 더 심합니다. 거기는 뭐 네. 너무 유명한. 너무 유명한 상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 평에 100만 원을 넘게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만 폐업 시대는 그들이 영업을 못해서, 또는 이제 시장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은 거 맞으니까 어쨌든 자영업자가 힘든 건 맞아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나가보면 뭐 장사가 안 된다는 임차인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반면에 저희가 상가 투자를 하는 공급장 입장에서는 올바른 지역에 잘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폐업이 돼서 나가는 분, 임차인이 또 손바꿈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항상 대기 수요는 있다는 거죠. 대기 임차인이 늘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폐업 시대고 뭐 100만 명이나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보면은 대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기도 외곽 지역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실제로.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안 해보고 그냥 언론에 대한 그런 프레임, 그런 뉴스를 보고서 그냥 겁부터 먹는 거죠, 사실.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런 컨텐츠를 좀 챙겨보는데, 그분들이 다루는 내용도 당연히 맞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 지역을 실제로 가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북섬. 거기는, 네, 시가 MTV 거북섬. 그곳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한번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관광형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광형 목적으로 지어진 그 개발 도시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일자리도 없고 사람이 놀러 오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분양도 받지 말아라고 정말 뜯어 말렸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분양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을 때, 21년 막 치고 올라갈 때, 22년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많죠. 코로나 때문에 돈은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는 몰라. 그때 당시에 뭐 생수기라든지 오피스텔 줄 서서 받을 때, 그때 그 돈이 분양상가에도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홍보했었던 뭐 그런 거북섬, 네, 그런 곳에 이제 분양이 많이 됐는데 사실 많이 안타깝죠.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한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면 네. 거기는 지도를 보자마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진짜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뭐 체육시설부터 해서 뭐 교육시설부터 해서 이제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실이 그때 정말 많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잠깐만 힘들었던 거지,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잠깐 아니었는데 좀 한 2년 가까이. 네. 근데 그때 이제 바뀌면서 좀 사라진 업종이 있는 거고, 그때 남아있던 업종들은 더 2단계, 3단계 더 발전이 됐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일을 좀 하시면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때는 생각해보시면은 뭐든지 다 가격이 전부 다 저렴할 때였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장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고, 돈이 엄청 많이 풀리니까 가격이 점진적으로 싸지는 느낌이고, 그때부터는 진짜 뭐든지 다 올랐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안 오른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애들 학원비, 장기수선 충당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한 3배, 4배 올랐다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직장인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가가 그때 가격에서 멈춰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찬찬히 한번 드리고 싶고, 자, 명동상권도 요거는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죠. 죽음의 골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뿐이지 잘 되는 곳은 늘 잘 되는 것이고요. 오늘 좀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네. 자, 예전에 21년도 이전에는 거의 제로금리 시절이기 때문에 금리 추이가 되게 이제 뭐 2% 이렇게 였었다가
22년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때 상가를 매입하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급매물도 같이 보거든요. 경매랑 공매, 뭐 신탁공매도 당연히 같이 보지만 네. 이때 당시 일반 매물을 한번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월세에 기반해서 수익률로 매가가 산정이 되는 게 상가 상품인데 부동산에서 이때는 21년도, 22년도 이때는 5% 찾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5% 찾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상가를 사셨던 분들이 이제 또 답이 안 나오는 게 이자가 대출을 받으면 7%가 넘어갑니다. 진짜 높을 때는 대출 이자가 8%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가를 샀는데 이자 떼고 남는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 부동산 상품 중에 현금 흐름도 갖출 수 있고 매도 차익도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저는 상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돈을 갖다 바쳐야 됐을 겁니다. 예, 오히려 또 역다박이라고 하죠. 은행에다가 이제 좀 더 역으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때 가격이 잘 찾아보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과 저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면 개인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잘 나와요. 한 3% 후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4%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 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 급매물을 찾아보면 8%짜리 절대 수익률 8%짜리 물건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22년도 금리가 한참 낮을 때 가격이 너무 비쌌고요. 급매물 살 수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5%짜리 수익률 나오는 물건을 찾기 너무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8%짜리 물건도 나온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는 진짜 상가 투자하기가 좋고요. 이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엄청 주시고 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많이 바뀌면서 쿠팡, 네, 쓱배송, 그렇죠. 그러면서 오프라인 시장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라도 상가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후레이님 병원 가시죠. 네, 오프라인 매장이 꼭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 학원도 가고, 헬스장 가셔야 되고. 저 오늘 후레인 TV 나온다고 어저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미용실 가야죠. 미용실 오프라인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오프라인이 더 괜찮다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온라인 소비를 하는 것들하고 오프라인하고 소비를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외식 업종, 식음료 업종이 좀 대표적이죠. 지금 식사 밖에서 나가서 하고 오셨죠. 네. 지금 여기가 일자리가 되게 풍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커피 사다 손에 들고 다니고 식사하러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당 업종들도 괜찮은 지역에는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커피숍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주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네, 주점은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테이크아웃이 뭐 되겠지만 패스트 매장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으로 배달이 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쓸 때는 꼭 필요한 식음료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북섬이라든지 뭐 해영 그런 뭐 관광 테마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 빼고는 사람이 많이 살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망이 훌륭한 지역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서울 내 그런 지역들에는 무조건 필요한 업종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아까 방금 병원 얘기했는데 이 병원도 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고 신도시에 가도 있죠. 네,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또 조금 오래된 구도심에 가보면 구도심에도 당연히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즘에도 또 뭐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무조건 필요하고요. 어디 뭐 지방 소도시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 쪽도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도 이제 헬스 아까 말씀하셨던 필라테스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1대1도 있고요. 또 대형으로 하는 또 필라테스가 있고, 맞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PT 전문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1대1 PT.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클라이밍, 뭐 암벽 등반 이런 게 보면은 뭐 극장 망했을 때 이런 걸로 또 좀 대체해서 또 많이 또 하고 있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복싱, 주짓수, 무술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온라인으로 어차피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스포츠 레저 업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신체 활동 특성상에 생각해 봤을 때 대면 이용이 필수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미용실 잠깐 얘기했는데 미용실 가야죠. 가야죠. 네, 우리 엄마들도 네일 아트를 하러 가야죠.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피부 관리샵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피부 관리샵, 미용실 뭐 이쪽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남편
네, 이제 출근시키고 애들 학원 보내놓고 뭐 공방이라든지 뭐 자기가 어떤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네. 뭐 운동도 가셔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엄마들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매출이 꽤 잘 나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서도 보면은 미용실이 계속 들어오고요. 네, 네일샵 이런 피부 스타일 업종이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짓수가 정말 많아요. 뭐 염색방이라든지 뭐 붙임머리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쫙 나눠져 있거든요. 한 줄로 정리해보면 외모 쪽, 스타일 관련 쪽 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구열 또 이제 엄마들 좋아하는 그런 교육, 학원업종은 두말할 것 없이 비대면 수업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죠. 동영상 강의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이제 명확하게 있고 요즘에 또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실습 체험형 그런 학원 교육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세탁소 뭐 집에서 빨래는 하겠지만 네. 네, 요즘엔 또 오피스텔 많은 지역에는 또 세탁소가 또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동차 정비소 뭐 애견도 보면은 정말 다양하죠. 애견 미용실뿐만 아니라 뭐 호텔, 맞아요. 네, 유치원, 맞아요. 네, 여기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맞아요. 업종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는 대부분 이제 옷이라든지 뭐 식음료 이런 거 이제 배달을 하긴 하는데 오프라인도 업종이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고 또 살짝 바꿔서 또 생겨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마찬가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다이소, 뭐 LG 베스트샵, 삼성 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 네. 네, 없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시장이 커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오프라인에서 쓸 수밖에 업종들은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업종들도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더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좀 많이 살고 우리가 필요한 업종들이 좀 잘 모여있는 그런 항아리 상권에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항아리 상권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항아리 상권이 뭐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본역 자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경매 낙찰이 됐었던 그 철산역 주변 그런 지역에 가보시면 실제로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1층에 한 평당 임대료가 40만 원, 50만 원. 바닥 권리금도 엄청 녹이 깔려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1층에 차가 다니지 않는 로데오길이라고 하거든요. 로데오길에는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야장을 쭉 깔아놓고 이제 외식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바닥 권리금이 현재 기준으로 상가 한 칸당 1억씩 깔려 있습니다. 100만 폐업 시대랑 저희 공급자 입장에서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항아리 상권이 되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의 체험 업종까지도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 오프라인 업종이 있다는 거고요. 한 줄로 정리해보면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거나 몸으로 겪는 서비스는 결국에는 오프라인이 답인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명확하게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온라인 시장이 커져서 상가는 다 망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아니잖아요. 필요한 업종이 꼭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참 금리 높고 돈 엄청 풀렸을 때 그때도 정말 이제 상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 회복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한 2번 정도는 더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번 이제 금리가 동결됐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차례나 올해까지는 한 차례에서 한 2차례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상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실제로 지금 경매 낙찰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반 매물도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상승장 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했었던 물건들, 이자가 감당이 안 되거나 또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또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물건 때문에 얘를 또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물건도 많고.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시장에 가보면 손님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 매물도 정말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많이 깎아서 사고 있거든요. 네, 뭐 한 일반 매물인데도 1억씩, 2억씩 이렇게 깎아서.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일만 할 수 없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은퇴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50대 중반, 60대까지 가지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은퇴를 하고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배웠었던 일은 뭐 회계 업무라고 하면은 뭐 회계 일밖에 없고. 파리바게뜨. 그렇죠.
그럼 프랜차이즈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100만 폐업 시대에 같이 껴들어가서 같이 폐업을 하실 건가요? 근데 평생 동안 한평생 30년, 뭐 25년 이렇게 한 곳에서 몸담고 준비를 했고 이제 퇴직을 해야 돼.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술은 없고 그러면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프랜차이즈 창업인데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랑 뭐 이것저것 모아놓았던 돈들 뭐 적게는 한 2억 그렇죠? 많게는 3억 이상 투자해서 뭐 스크린 골프를 차리게 되고 뭐 그렇게 하실 텐데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기업인데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가맹점주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3억씩 4억씩 넣어가지고 지금 100만 폐업 시대에 같이 나 죽자 너 죽자 이렇게 뛰어들면 이게 답이 보인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말리고 싶고. 뭐 요새 1년의 사건들만 봐도 네. 백종원 네. 이야기만 봐도 뭐 이건 뭐 혼자만 살아남지 다 죽어나가는 구조. 결과만 보면 다들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뭐 바보여서 백종원 프랜차이즈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모르는 거 천지투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 사람을 보고서 나도 그러면 좀 우량 프랜차이즈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일을 안 하나요? 갈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아 넣어야죠.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갈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가 그 시장에서 같이 100만 폐업 시대 사장님들과 똑같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이 경쟁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아직은 너무 아름다운 2025년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갖고 상가 투자를 1년에 단 하나씩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네, 지금 지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시기가. 요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지금 보증금을 빼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월세가 1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상가를 부동산 상품 중에 유일하게 수익률 기반해서 매가가 산정되는 거는 상가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상가가 7% 수익률로 매가를 산정해 보면 1억 7,100만 원짜리 상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참 높을 때 7%, 8%가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 시장에서 7% 절대 수익률짜리 8%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에도 거래가 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아파트도 투자 못하고 지금 정책 때문에 아파트 투자도 좀 하기가 애매한데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그래도 상가 쪽에도 돈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최소 1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5%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월세 100만 원짜리 받는 상가가 5%의 수익률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매가는 2억 4천인 겁니다. 금리를 고려했을 때. 예, 상가는 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상가 투자할 때는. 수익률도 이렇게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매가가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죠? 4천, 5천, 6천. 최소한 6천만 원. 이게 뭘 시사하냐면 부동산 투자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상가라고 생각해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매도 차익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상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22년 때 보시면 역전됐어요. 네, 역전됐었을 때 그때가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2번이 5%짜리가 올라가고 이게 7%짜리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때는 5%짜리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5%짜리 수익률 나오는 상가도 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네, 7%에도 살 수 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지역 아니면 뭐 예시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주거 수요, 배우 수요죠. 그 상가를 사용하는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또 얼마만큼 있으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경쟁 분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는 그 지역에 17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그 물건이 많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7평짜리 되는 거를 연속으로 2개, 3개 합쳐서 사가지고 희소성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들이 촬영을 해서 공실 지역, 공실밭, 상가집 된다는 곳이 여기도 포함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청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청라는 지역 특색이 베드타운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다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네. 아파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뭐 호프집도 들어가고 1층에 뭐 식당도 쭉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층이라고 한다면 뭘 말씀드리냐? 요런 수변 라인 쪽. 수변 라인 쪽에는 1층의 상가가 정말 작게 나눠져 있거든요. 엄청 작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곳에는 1층은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1층은 동선이 안 나오는 곳은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청라는 어디가 좋냐면 지상층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라는 지상층에 실제로 가보시면 공실이 없어요. 지상층은 몇 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상층이라는 개념은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시면 지하층, 1층, 나머지 지상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지상층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청라는 2층 이상? 2층 이상. 그리고 큰 평수 이상. 지금 말씀하신 17평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한 20평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정말 추천드리는 평수는 30평 이상으로 해서 지상층으로 투자를 하면은 되게 안전해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격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다 확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거래된 가격, 그리고 한참 금리 높았을 때 거래된 가격, 지금 낙찰가를 다 확인해요. 그런 걸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전용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700만 원 아래로 사면 괜찮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한 15% 이상씩 이자도 다 떼면서 따박이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따박이. 네, 매도 차익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지역은 1층하고 지하층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저렴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곳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상층인 왜 제가 괜찮냐고 말씀드리면 사람만 많이 살면 동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상층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뭐 1층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다니면서 커피를 사 먹겠지만 지상층의 사무실들이라든지 뭐 그런 병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만 잘 되고 찾아가는 거죠. 주차만 잘 되고, 건물 관리만 좀 깨끗하고, 관리비만 좀 저렴하고, 관리 상태가 좀 깨끗하고 하면 지상층은 오히려 되게 괜찮고, 동선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래서 청라는 그런 식으로 좀 지상층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고요. 청라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저희 스터디에서 청라에 한 3건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네. 3건 정도 투자했는데, 일반 매물 2개, 7% 이상, 절대 수익률 7% 이상. 절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월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환산했을 때,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7% 보증금 빼고요. 보통 부동산에서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주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도 어쨌든 부채로 잡고서 그냥 월세 곱하기 12달 나누기 수익률, 이렇게 해서 투자를 3건 했고, 어디를 했냐면, 자, 청라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요 한 가로로 쭉 수변 라인 따라서 상가가 쭉 있잖아요. 네. 아파트가 북쪽이 맞나요? 아니면 아래쪽 남쪽이 맞나요? 북쪽이 훨씬 많죠. 네.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경매를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레버리지 활용했을 때 18%인가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는 상황이고, 또 아래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상층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지상층으로 해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2개 올해 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런 게 진짜 요즘에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네. 손님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네. 지금 일반 매매로 2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일반 매매 2개로 수익률 엄청 높게, 엄청 높게 세팅이 그 되었습니다. 물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고서 전용 평당 가격 낮은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좀 쭉 정리해놓고 전화하고 현장 가서 조사 한번 해보고 깎고, 대신에 이제 매도자가 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큐시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PT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자가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물건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매물이지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물건을 내놓고 뭐 한 놈만 걸려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장님이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그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그때 저희가 작전이 들어가죠. 어떤 작전이냐? 저희가 이제 수익률 표를 쭉 분석해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할만하겠다. 어떤 가격? 나중에 팔았을 때 매도 차익을 지금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 가격. 왜냐면 거래가가 나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찍혀 있으니까 지상층은 제가 동선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상층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완전 대로변 코너는 비싸겠지만, 그러면은 거래된 가격이 700이다, 800이다 보이면, 그러면 우리 600 아래로 사면 한 평당 100만 원 마진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사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월세가 또 실제로 실제로 그 딸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끼리는. 딸깍이 뭐냐면 기존 월세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 공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월세를 역산했을 때 수익률이 7% 이상, 8% 이상 나오는 물건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 가격에 맞게끔 저희가 딜을 하는 거죠. 그 가격이 아니면 안 사. 단 그 가격까지 깎아주면 제가 무조건 계약금 바로 쏠게요. 이런 식으로. 어쩌면 또 부동산 사장님이 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또 컨설팅 비용을 주던지 아니면은 식사 값이라도 이제 주면서 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고 팔아야 되는 그 매도자 이유가 있으면 확실하게 딜을 하는 거죠. 네. 식사값은 얼마 정도? 뭐 식사값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네네. 매매가에 따라? 네, 매매가에 따라서. 또는 또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 보니까. 왜냐면 경매는 저희가 법원에다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원하는 가격을 쓰면 되는데 일반 매물은 매도자랑 매수자가 있으면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매도자하고 얘기를 못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딜을 봐주시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먼저 만들고 사장님한테 나는 무조건 살 거니까 이 가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을 잘 봐주시면 아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수고비 좀 드리고 한 번 그렇게 물꼬를 터 놓으면 물건이 계속 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 채널에 이제 편집 일을 봐주시는 PD님이 계신데 지금 6개월 만에 6개를 지금 돈이 많네. 아니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상업용 건물이라서 대출이 괜찮아요. 지금 대출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근데 진짜 저희 그 수강생들 보면 되게 잘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지역에 잘 들어보시면 정답이에요. 지금 상업용 건물 대출이 많이 안 좋아요. 개인 신용도도 보고 또 법인의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고요. 임대업은 또 잘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서 한참 22년도에 강남 그 대로변 2면에 있었던 거 막 50억짜리, 70억짜리 막 사고 팔고 하면서 다 신설법인으로 대출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냐면 연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꼬마 빌딩들이 연체가 나오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니까 지금 은행계에서는 대출을 지금 많이 잠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잘 보시면 우량 입지에 공실이 없는 상권에 정말 탄탄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본 이상만큼의 신용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올해만 저희가 32건의 상가를 매입하고 이제 꼬마 빌딩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대출이 제일 받은 일반 매물요. 제일 대출이 많이 나온 게 몇 %일 거라고 한번 맞춰보실래요? 80%. 80%? 업입니다. 업. 업이에요? 네. 일반 매물인데. 일반 네. 매물인데요? 일반 매물인데. 말도 안 되죠. 90%까지 받았고요. 제일 낮게 받은 게 한 70%까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좋은 자리에 거래가가 찍혀 있잖아요. 감정을 딱 보면은 감정가가 나와요. 엄청 저렴하게 사면 은행에서 역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니네 이거 다운 계약서 한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소명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사니까 대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은행에서도 대출을 100% 해주고 싶대요. 근데 정책상 못 해주니까 나중에 다시 오면 더 해주겠다. 뭐 6개월 뒤에 오면 재감정해서 대출을 더 해주겠다. 이런 매물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해서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후레이님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가를 샀는데 돈이 오히려 남아요. 남고 이자를 은행에 주고도 따박이도 남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네. 싸게 산다면. 네. 실제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바게트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대부분 좋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동선도 잘 나오고 사람이 좀 많이 살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학원, 병원, 의원, 1층에 빵집, 뭐 커피 알뜰살뜰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내과도 있고요. 여기를 정말 저렴하게 샀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꼭대기층 바로 아래 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이랑 이제 같이 임장 가고 계약서 쓸 때도 같이 갔거든요. 이게 5년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공실. 이분은 분양받고 한 170만 원씩 따박따박 받던 곳이었어요. 따박따박 받던 곳. 2억 얼마에 분양받아가지고 20년 가까이 170만 원씩 따박따박 받던 곳인데 20년이요? 네, 원래는 여기가 제일 천안에서 학원가로 되게 유명했었던 자리예요. 근데 천안이 신도시, 신물당이 생기면서 글로 많이 이동했거든요. 상권은 늘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여기가 주인은 멀리 살아서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마지막에는 검도체육관으로 썼었던 자리인데 네. 검도가 이제 나가면서 애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학원 이동을 하니까 주인은 그냥 왜 안 들어오지? 그냥 방치. 실제로 일반 매물이 방치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공실이 생기는 즉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임대 활동을 하면서 임대 채우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5년 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주인은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물로 나왔죠. 1억 8천, 1억 6천 깍입니다. 5년 동안 공실이었으니까. 실제로 임장을 가봤는데 먼지가 정말 꾸덕꾸덕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너무 시설이 형편이 없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에 샀냐면 9,800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감정을 딱 넣었더니 은행에서는 1억 6천이었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감정가는 이제 2배, 1억 7, 8천 나오고 매수가는 이제 9,800에 샀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현금으로 잔압을 하고요. 바로 대출을 실행해서 풀피가 됐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거에서 일부분은 요 호실에 대해서 공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칸으로 나눴거든요. 2칸으로 나눈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이 많은 평수를 좀 빼려고. 평수가 좀 컸는데 그 정도 평수는 공급이 많은 평수여서 월세를 많이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로 나눈 거죠. 나누면서 공사를 좀 해서 월세를 정말 비싸게 맞췄거든요. 3천에 165만 원인가 그렇게 맞췄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매수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70만 원도 받기 어렵다고 그랬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런 자리들만 좀 볼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고 학교도 많고 이렇게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 그러면서 매도자가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네, 잘 찾아보시면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대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정가가 높은 거를 저렴하게 사면 플러스 P가 오히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도 돈이 남는 구조. 그 임차인은 또 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필라테스, 시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설명드렸었던 오프라인에 꼭 필요한 업종들 있죠. 그런 게 2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폐업시 되면 그 필라테스가 폐업을 하면은 다른 필라테스가 들어오거나 다른 필요 업종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들만 한두 개씩만 참 잘 잡는다고 하면 진짜 노후 준비는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이렇게 플러스 P를 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요게 정답지인데 요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지방 여러분들 그 지방을 되게 궁금해 하세요. 지방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지방의 정확한 FM 정답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이제 수강생분이 한 사례인데 자 여기가 진짜 정답지입니다. 앞으로 상가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일자리요. 산업단지. 자, 위쪽이랑 오른쪽에는 주거지요. 아파트. 상업지역은 요만큼 누가 봐도 작죠. 네, 누가 봐도 작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 상태에서 학교도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에는 뭐냐?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낑겼네, 완전. 네, 완전 초항아리. 왼쪽에는 개천으로 막혀 있고, 아래쪽엔 고속도로로 막혀 있고, 위에도 갈 데가 없어요. 자, 갈 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양쪽이. 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골프장이든, 네, 볼링을 가던, 탁구를 치던, 병원을 가던, 학원을 가던 다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또 배우 세대 숫자가 되게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500m 정도를 보는데 500m에 한 5,000세대 이상 정도는 돼야 좀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이 완전히 FM 정답지거든요. 아래쪽에는 일자리도 되게 풍부하고. 자, 이곳에 한 개층 전체를 매수했어요. 건물에. 예. 자, 근데 이것도 매도자의 판매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행사 물건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안 팔린 거 하나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안 팔려가지고 거기를 헬스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광고를 내놨었는데 우리 수강생분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저렴하게 사는 바람에 84평짜리가 이제 3억 4,700에 매수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뭐 해서 보증금 받고 했더니 이제 돈이 오히려 남는 구조. 돈이 얼마가 남냐? 한 2천 얼마가 남습니다. 2천 얼마가 남고 대출이 그러니까 105%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은행에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격 못 믿겠다. 소명해라. 이거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가격으로 니네가 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가는 여기고 대출을 더 받고 보증금 받았더니 돈은 2천만 원 남고 그리고 이자 빼고 따박이도 남고. 기존 헬스장의 세입자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니면? 네. 기존에 있던 헬스장도 이제 딸깍 그대로 이제 임차인 승계 조건. 더 좋은 거는 이 물건을 투자할 수 있었던 그분의 더 좋았던 방향이 뭐였냐면 그 헬스장이 내고 있었던 월세 시세가 원래 시행사에서 임차를 맞추면 되게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게 대다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앞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그런 상가. 시세가 낮은데 지금 수익률도 엄청 좋고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지역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일반적이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항아리 상권 되게 조금 이런 것도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는 싶은 지역의 물건 하나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을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적도를 클릭하면 주거 지역도 많지만 상업 지역 보시기 어떠세요? 넓다. 많죠. 많아요. 실제로 중앙역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여기 이제 2030 세대들이 놀 수 있을 만한. 아, 그래요? 자, 요 아래쪽은 이제 사무실, 호텔, 백화점, 어른들의 상권으로 분리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상가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시면 그 동그라미 개수 써 있는 거 있죠. 그 네. 물건들. 네. 그 동그라미의 개수를 합쳐보면은 한 300~4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드냐? 공실이 이렇게 많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아니 없어요. 그럼 그 매물들은 다 뭐예요? 되게 궁금하시죠? 그 매물들이 대부분 뭐냐? 자연 공실이라고 해서 보통 임대차 기간 얼마씩 계약하시죠? 2년? 보통 2년이죠. 네. 짧게는 1년도 하겠지만 2년을 계약하다가 내가 나가기 전에 물건을 내놓는 물건들. 만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만기인데 그때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구하죠? 임대인이 구하나요? 임차인이 구한단 말이에요. 네. 나가려고. 잘 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안 돼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임대차 만기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거를 임대인이 활동하지 않고 임차인이 대부분 활동해요.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임장 가보시면 원래 공실은 많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회전을 위한 기본 디폴트 매물이네요? 예, 그렇죠. 자연 공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네. 2년치, 3년치 계약을 했다가 잘 돼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돼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공실이다. 실제로 가보시면 원래부터 덩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용 흔적이 없는 그런 공실은 많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가하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뭘 설명드리고 싶냐? 고잔동이 정말 공부하기 좋은 게 여기가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제일 늦게 오른 지역이 안산이기도 해요. 그만큼 교통도 불편하고, 자, 다행히도 이제 신안산선이 여기 안산 대장아파트 옆에 뚫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의도까지 30분 코스이긴 한데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도 몇백 개씩 둥둥 떠 있으니까 투자 계획이 겁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첨단지구에서 설명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초지역, 초지동 블럭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다 여기 가운데를 쓸 거고요. 네. 여기 법원 있고 백화점 있고 다 이분들은 여기를 쓸 겁니다. 네.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요 주거단지는 여기를 쓸 건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일기 신도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안산도 똑같이 30년이 됐어요. 개발계획 도시거든요. 똑같이 이제 간척 사업을 해서 이제 바다에다 땅을 메꿔가지고 바둑판처럼 잘라가지고 예쁘게 만든 도시인데 30년이 됐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건물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물이 오래됐던 지역들은 다 수도권이고 일기 신도시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 투자하면 안 되냐? 아니요. 역발상으로 건물 관리가 잘 된 거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관리가 잘 될 걸로 보이는 것들로. 무슨 얘기냐면 자, 30년이 됐는데 30년이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업종이 다 예쁘죠. 미용실, 학원, 병원들에서 다 예쁩니다. 공실 당연히 없어요. 30년이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바꿔야 되고 건물 관리도 좀 온전해야 되고 괜찮아 관리가 잘 돼야 얘가 온전한데 작은 건물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건물들은 현장에 막상 가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데를 내가 임차를 얻겠어요? 아니면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임차를 얻겠어요? 그렇죠? 깔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오래된 지역일수록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거두면서 관리가 좀 잘 되고 소장님도 조금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관리가 좀 잘 되는 건물들을 투자를 하면 임차인이 안 들어올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똑같이 30년 됐는데 얘는 관리가 잘 되고 얘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럼 얘만 공실인 겁니다. 요것들은 손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0년 된 지역들, 일기 신도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철산역, 삼본, 평촌, 범계, 그다음에 이제 부천, 중동, 상동 가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엄청 많이 사는데 건물들은 다 오래됐어요. 소위 말해서 다 썩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는 것들은 다 깨끗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주차장은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려는 상가에 주차 대수는 몇 대씩 주는지
요즘엔 주차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상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사이드에 외곽이 빠져 있어도 내 상가에 주차를 뭐 2대씩 이상 준다? 그러면 거기 임대차는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결론은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것보다 저렴하게 사면 돼요. 그 기준을 뭘로 잡냐?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한참 힘들었을 때 22년도, 23년도 그때 가격으로 사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장담합니다. 신기하다. 이거. 아, 재밌으세요? 아니, 네. 이것도 다 지금 수강생분들 사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딜을 해서 그 훌륭한 가격을 받고 대출도 높게 뽑아내고 원금 회수를 또 일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대견하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수업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개 이상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안산 고잔동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대구에서 이제 수강생분이 매주 이제 올라오시면서 물건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1억 넘게 깎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딸까, 임차인 승계, 자동 승계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을 정말 좋게 세팅을 한 또 사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저희가 대부분 투자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지적도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 일자리, 주거단지, 또 이 하필이면 주거단지가 재건축, 재개발로 장난 아니죠. 상업지역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런 거는 그냥 투뿔 A급, 트리플 A급에 입지가 되는 거고, 이런 데는 사실 아무 데나 사도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매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상승장대랑 하락장대를 다 모니터링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3본, 철산역, 부천 상동 중독에 가보시면 월세도 떨어진 적이 없고 매가도 떨어지지 않고 맨날 올라갑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상가를 새롭게 지을 땅이 없거든요. 어디다가 짓죠? 없습니다. 어디에 짓죠?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네. 상가가 새로 지을 땅이 없어서 무조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 권리금도 있을 것이고,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면 이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프랜차이즈가 잘못됐던, 자기의 본인의 역량이 잘못됐던 폐업이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철거하신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만 고마운 상황인 거죠. 임대인은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 준비가 되면서. 자, 얼마 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범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계에 보시면 학원 있지 않습니까? 상남자님 팔까요 말까요 고민하시더라고. 팔까요 말까요? 절대 팔지 말라고. 이런 데는 새로 지을 땅도 없고, 보시면 일자리에다가 관공서에다가 봐보세요. 다 아파트인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왼쪽에 보면 일자리 또 있어. 정말 FM이거든. 정답지. 일자리, 주거단지, 적당한 상업지, 학원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일자리.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팔면 안 됩니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으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팔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안 되는 이런 입지에들은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죠. 따박따박 또 나오면서 매도 차익도 자동으로 생기는, 금리가 7%, 8%일 때도 계속 올랐다. 그럼 대전 둔산동 같은 데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둔산동요? 둔산동 한번 볼까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지역도 보면 바로 그냥 지적도를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엄청 아파트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층은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만 투자한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동선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역을 이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끼고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거리들, 코너 쪽들 이런 데가 아마도 1층은 가장 비싸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지상층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상층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동선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학원, 병원, 의원 깨끗한 게 들어가고 안쪽에는 먹자, 놀자, 자자 이런 이제 유흥 같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코너 쪽에는 지상층이 10,000원, 20,000원 정도 전용평당가로 비싸겠지만 안쪽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시세가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이런 데도 거래된 시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경매 낙찰가를 체크하고 걔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둔산동도. 자,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 그 1층을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1층을 왜 좋아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실을 피할 수 있다? 1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랭이님은? 뭔가 공실이 안 날 것 같아서. 공실이 안 날 것 같은 게 가장 크고. 사람들이 쉽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쉬울 것 같다. 동선. 네. 근데 1층은 진짜 좋은 동선은 한 평당 60만 원, 50만 원도 받지만
거기에서 횡단보도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그 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자,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 딱 봐도 좀 세한데요? 딱 봐도 세하죠? 네. 네, 실제로 가보면 이제 다 공실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감정가가 10억이니 뭐 30% 빠졌니?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감정가는 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가가 뻥튀기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매물이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자만 회수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정가가 높게 안 나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1층을 설명을 또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미사강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8번 출구, 7번 출구, 9번 출구 해서 이렇게 11자 라인으로 쭉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딱 좋은 거고 그럼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그냥 비싼 자리인 거예요. 딱 봐도 네.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사람들은 요 길만 간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갈 일이 없어요, 사실상. 이쪽이 경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사람이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끝에는 만약에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쪽에는 20만 원 그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층은 동선 때문에 더 어려워요. 솔직히 1층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동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지상층은 왜 제가 자꾸 지상층을 강조하냐면 비슷비슷해요. 월세가. 코너 쪽에는 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비싼 거고 안쪽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1층이 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법인으로 받으면 4% 초중반이 나오고 개인으로 받으면 3% 후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층이 거래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가 되는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층이 한 4%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자를 받으면 이자 금리가 더 높아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순수 남는 따박이를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내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투자금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남는 따박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1층은 뭘 봐야 되냐? 매도 차익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박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따박이도 되게 중요한데. 네, 상가는 수익형. 따박이가 되게 중요한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돈은 7천만 원, 1억 넘게 들어가는데 남는 게 너무 찔끔 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나중에 팔 때는 매도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1층은. 그래서 1층이 솔직히 더 어려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리면 네. 그러면 고층은 어떻습니까? 프라자 상가의 뭐 6층, 7층이라든지 3층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3층 3층 이상은 뭐 꼭대기층이라든지 뭐 20층이든 30층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고층일수록 더 인기가 많은 것들은 사무실, 뷰가 좋잖아요. 3층부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상층을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지상층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로 1층이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1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바뀌는데 따박이가 안 나와요. 재산세 내야 되죠. 뭐 건물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요거 원금 회수가 또 답이 없어요. 원금 회수하려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나 매도 차익을 통하거나 아니면 재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더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나옵니다. 지상층은 또 저렴하게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동선에 대한 이해도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 가격만 알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지상층이에요. 실거래가만 확인하시고 지금 보여드린 사례가 다 지상층 사례였잖아요. 2층 이상입니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3층, 정확하게는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 왜냐하면 2층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층까지는 저희가 간판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2층에 대한 월세가 1층에 좀 꼬리 정도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꼬리.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층부터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 다니던 곳만 아는 거지. 그냥 길 다니면서 빵 사 먹고 커피 마시면서 3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나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 하실 거예요. 근데 2층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는 저희가 좀 싸게 투자하기가 어렵고 3층 이상부터는 진짜 재밌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 공실인 경우에는 그런 업종 같은 건 어떻게 너무 좋죠. 고민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 공실만 매수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5년짜리 공실 이런 거. 공실이 좋은 이유가 첫 번째, 잘 깎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경매도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왜냐면 공실에 대한 공포.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냐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실인 이유를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거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주거 인구조차도 되게 많았고 상업지역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었었고 그러면 걔가 공실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평수가 걔만 인기가 없는 건지 그러면은 인기 있는 평수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옛날처럼 덩그러니 그 시멘트 막 나와 있고 막 천장 오픈형 되어 있고 바닥 다 이렇게 다 철거되어 있고 그 상태는 솔직히 강남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철산역 아니고서는 그 임대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싸게 살려면 살짝 외곽으로 양보를 해서 벗어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천안처럼 그런 지역이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얘를 디벨롭 할 수 있는 게 기술을 되게 많이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저와 제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공시를 기본 공사는 다 해요. 바닥, 데코 타일, 천장, 텍스 마감,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게끔. 임대도 마케팅의 영역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 정도로만 해라도 웬만큼은 임대차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로는 주차를 어떻게든 붙여줘서 임차인이 좋아하게끔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렌트프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덩그러니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손님을 모시고 와도 기분이 별로 언짢습니다. 좀 삭막한 그런 공포의 기운이 닥치기 때문에 사인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를 쭉 보러 다니는데 다른 공실은 그냥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데 얘는 주인이 신경 쓸 게 티가 나네? 예쁘게 잘 바꿔놨네? 번호키도 달아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싱크대도 있고 뭐지? 이러면서 사인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싸게 사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같이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 차익까지 확보를 하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죠. 서울은 땅값이 많이 좀 반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수익률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새로 상가를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도 그 집합 상가가 보통 땅을 지분으로 몇 평씩 갖고 있잖아요. 그 개념이 조금 더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저희가 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툴을 활용해서 급매물들을 좀 빨리빨리 많이 봐야 돼요. 서울 쪽에를 좀 많이 찾아보면 사실상 거의 투자할 만한 지역이 없다. 월세 현금 흐름도 나오면서 매도 차익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사야 되는데 서울은 그렇게 싸게 나오지가 않는다. 싸게 살려면 경매, 공매, 신탁 공매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땅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예. 서울은 아무래도 그런 개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역시 쉽지 않아 서울. 그죠? 아파트도 쉽지 않은데 상가도 쉽지 않네요. 이게 투자자들 돈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뭐 안산이라든지. 맞습니다. 그죠? 천안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천안은 솔직히 좀 너무 멀리 갔고 사례를 플러스 P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간 건데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부천 이렇게 일기 신도시부터 괜찮아요, 사실. 일기 신도시부터 지금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청라, 그 다음에 검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신도시가 지어지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가 좀 포인트거든요, 투자 포인트. 예를 들어서 지금 옥정 신도시가 약간 안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사람도 많은데 상가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상가 세 채를 매입했거든요. 분양가는 2천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500만 원 초반대. 평당? 네, 전용 가격으로. 근데 왜 그걸 못하냐면 공실에 대한 무서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고 임장을 많이 안 가보시고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무서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얘가 왜 공실이지? 그거를 좀 파악하고 매매가만 저렴하다면 여러 가지 잡기술을 이용해서 따박이도 만들고 또 향후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박이 좀 귀엽다. 따박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 애칭이기도 합니다. 따박이. 네. 요즘에 또 좋은 지역이 파주, 목동동 그런 쪽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요. 신도시에서도 공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분양가는 높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인들이 버티다가 못해서 나쁜 월세를 받는 임차인이 있는 지역이 신도시거든요. 네. 100옷 이런 거. 100옷에도 이번에 저희가 2채 매수를 했습니다. 분양가는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분양가 때문에 이자를 빼고도 따박이가 남아야 되니까 월세를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도 이 임차인이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럼 다음 임차인은 요 월세로 나오고 그 다음 임차인은 요 월세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정말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 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쁜 월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더라도 따박이 안 나와서 저렴하지만 따박이 안 나와서 못 사는데 요럴 때는 공실이 더 좋죠. 지금은 공실이 없거든요. 10년이 이제 딱 지나가지고 지금 100옷을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나쁜 월세를 빼고서는 오히려 공실이 더 좋습니다. 30평대 이상의 지상층 물건을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서 인기 있는 평수로 구색을 갖춰놓고 임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수익률도 맞추고 안전마진도 확보하고 100옷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은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애들한테 나의 은퇴를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에는 애들은 애들의 삶이고 저희 부모들은 부모가 알아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달에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요거를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를 더 써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은퇴하고서도 80세까지 9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7억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지?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가 투자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겁부터 먹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경매가 싼 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은 아예 그냥 버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상권이다. 그런 데는 좀 제껴두고 공실이 많은 지역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도 맨날 얘기하는데 공실이 많은 지역은 안 해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지역은 공실이 다 없어요. 신도시면은 공실이 사라질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공실이 사라질 때 쓱 가보면서 공실이 좀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씩 투자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일을 안 해도 100만 폐업 시대여도 그들끼리 폐업하는 거고 제가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역량이 다른 거지. 저희는 올바른 지역에 수도권 내에서도 정말 탄탄한 입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좋아하시는 철산역, 뭐 둔산동 이런 데에 하나씩 좀 인기 있는 평수로 건물 관리가 잘 되는 곳에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곳들에 하나씩 두 개씩 쌓아나간다고 하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지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만드신 수강생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목말라 해요. 너무 재밌는 거지. 네. 이렇게 쉬웠나?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겁먹고 두렵지만 한 채 두 채씩 하다 보면 이제 상가를 살 수 있는 눈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영끌을 하지 못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돈이 없어서 더 힘들어. 투자하고 싶은 물건을 널렸는데 돈 되는 물건을 널렸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 네,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좀 하나씩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네,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기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어수선하거든요 지금. 뭐 누가 지금 상가를 사는 시기가 저는 살 시기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파트 시기로 따지면 23년도 초처럼.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변곡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바닥이지 않나. 앞으로 이자가 더 떨어지고 또 이제 월세가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상가 가격은 또 J커브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까 상가가? 이건 조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인데. 네,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건 조금 좀 극단적인 좀 그래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놔야 좀 올바르게 한 채씩 두 채씩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2년 뒤면은 늦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때는 이게 뭐 금리 이제 안정화돼갖고 내려가 있는데 그때 뭐 다 알지 사실. 앞으로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을 또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을 풀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상가한테도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루블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2년 뒤, 3년 뒤에는 내가 판 걸 네가 살 거다. 저는 이게 딱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딱 정리가 됩니다. 2, 3년 후엔 내 거 살 거다. 맞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공포를 기회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요행이 아니라 스스로 좀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본인이 눈으로 봐야 이거를 깰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압니다. 제가 해보니까 첫 물건 투자하기까지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움직이셔야 되고 요행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요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보시고 유동인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매출도 요즘에는 프롭테크가 너무 좋아서 그 오픈업 같은 거 활용하시면 매출의 총량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요 지역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구나. 요 지역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프롭테크를 활용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업종별로도 가능하군요. 네. 오. 그러면서 공실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별거 없어요. 1층은 1층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1층은 제가 동선에 따라서 너무나도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층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동선이 잘 나오는 것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상층을 아무래도 많이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꼭대기층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상가가 몇 개나 공실인지 그러면서 한 10%가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을 가시는데
맨날 손품도 손품이지만 무조건 움직이시란 이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면 그 지역에 한 못해도 4번 정도는 방문을 하거든요. 4번.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일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주말 상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오전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좀 4번 정도를 방문하셔서 그 지역이 좀 살아있는지 실제로 눈조사로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상태를 점검을 이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건물들은 진짜 엘리베이터 교체 안 해서 건물이 멈춰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싸다고 그렇게 관리 안 되는 거 들어갔다가 같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좀 접근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마지막은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네. 저희가 상가 투자는 따박이도 나와야 되고 매도 차익도 가져야 되니까 스스로 엑셀표에다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월세 100만 원짜리 상가가 내가 절대 수익률 지금 기준으로 이자가 4% 초반 나오니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8% 나오면 투자를 할 거야. 좀 스스로 기준을 딱 정리하시고, 나는 안정적인 상권에 7%여도 만족해. 딱 정리하시고 이제 매가를 산정하시고 입찰 또는 매수 의향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또 유튜브에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매수를 하나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포에서 기회, 확신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시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라이브 강의도 이제 매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뭐 촬영도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방에 앉아서 이거를 정보를 습득하고 보는 것하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준비를 하나씩 당장 지금부터요. 이자가 더 떨어지기 전에 무섭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황금 시기가 언제 사라질까 무서워요. 그때 가면 절대 못 사거든요, 이 가격에. 적어도 올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부동산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물건을 많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상가는 황금성 때문에 꺼려준다. 아, 그렇죠. 안 팔리지 않냐? 안 팔리지 않냐? 급할 때. 네. 급할 때 바로 팔리면 주식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거는 부동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잘 팔리는 상가가 어떤 상가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잘 팔리는 상가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조금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디스코, 벨륨의 부동산 플래닛 같은 그런 프롭테크를 찍어 보시면 거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엄청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 이 지역은 상가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강남 거래하는 거랑 강남의 꼬마빌딩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내가 상가를 샀는데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팔리는 지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당장 내 눈앞에 표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프로테크입니다. 엄청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잔동 보시면 벨류맵 디스코 보시면 거래가 되네? 몇 년도에 거래가 됐지? 그게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는 물건을 내가 사서 팔 수 있겠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일자리만 안 보일 뿐인데 주거지가 굉장히 풍부하죠. 상가주택 여기 오른쪽에 좀 끝에 있고, 또 위쪽에도 주거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여기도 아마 네이버 부동산을 찍어보면 동그라미 매물들이 많이 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1층은 이런 코너바리 쪽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이런 이디야 커피 이런 자리가 아마 비쌀 거고요. 1층을 투자하기보다는 지상층을 투자하시는데, 자, 이런 쪽, 요 가운데 길은 아마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길 같아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로데오 길이라고 해서, 바글바글하다 진짜. 이런 자리들이 로데오 길이라고 해서 아마 야장 깔고 음식들, 외식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다리를 통해서 오시면 이런 자리들은 지상층에 투자를 하셔도 되죠. 대신에 동네가 오래됐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물의 관리 상태, 엘리베이터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장기수선 충당금은 걷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려는 상가의 옆에 이웃사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네. 한 개 전체 층을 사버리면 옆에 뭐가 들어오든지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알아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살려는 상가가 만약에 20평이면 30평이면 그 한 칸이고 그 옆에는 다른 업종들이 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 사례인데 음식점인데 코인 노래방이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오케이를 했어요.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실사를 나왔는데
본사에서 너무 좋대요. 언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유가 코인 노래방이어서 들어오려면 옆에 학원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가 사무실에서 영어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네. 법적으로? 예. 아. 네. 그래서 옆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흥지점이 들어와 있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옆에 막 7080 유흥지점 뭐 노래바부터 쫙 다 들어와 있으면 내가 매수하려는 상가는 그들과 비슷한 유형의 업종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단, 다른 층은 상관이 없다. 요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층만 다르면 돼요? 층만 다르면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그 상가의 그 층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층은 괜찮아요. 다른 층은 괜찮고 옆에 층만 최소한 옆에 층만이라도 좀 깨끗하고 좀 조용하고 무난한 그런 상가들이 좀 사용하고 있다면 투자하기가 좀 괜찮죠. 유흥 상가들이 쫙 있으면 나는 똑같이 유흥으로 가거나 정말 저렴한 사무실밖에 못 맞춥니다. 더 유흥으로 가는 거지. 더 유흥으로 가든지. 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학원은 길게 못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길게 보았을 때는 학원 상가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학원이 점차 없어지면서 그러면 월세가 빠질 거 아니냐 또는 다른 업종으로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구라든지 지금 대구를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지역들의 학원이 사라지고 뭘로 들어왔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요. 전혀 감이 없죠. 복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형님 누님들이 지금 방과 후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 안 하실 때 그때 뭘로 하냐면 이제 탁구라든지 그런 체육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탁구장 같은 거? 왜 그런 것들. 취미생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원이 경쟁이 센 지역은 월세가 높았을 것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학원 업종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트렌드의 체육시설, 동호회 활동 시설이 들어오면서 월세는 아마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인 것 같다.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한 4문장 정도가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금리가 반영이 안 된 급매물의 찬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얘가 아까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렸다시피 10만 원만, 그러니까 1%, 2% 차이가 매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나요. 실제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몸으로 겪는 서비스, 아까 업종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겪는 서비스는 온라인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틀어박혀 있어서 생각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좀 유연한 사고로 현재 좀 잘 나가는 업종이 뭔지를 방문을 해보시고 잘 나가는 게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상가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네,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이 졸업의 찬스, 졸업의 기회다. 그쵸, 끝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맞습니다. 변화의 시점. 마지막으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후회합니다. 상난다님 물건을 사겠지. 네. 아닙니다. 네. 빗바지를 서라. 3년 후에.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적기일 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